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진동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를 갖다 놓으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좌우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앞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때리면 한동안 어떤 특정 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이 유리벽이 특정한 주파수로 떨고 있다는 거고, 그게 공기 진동을 만들고 다시 내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걸 봤는데,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여기를 잘 돌려주면 이런 아주 맑은 음이 나옵니다. 왜 이게 손가락을 돌리는 게 그런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물을 묻혀야만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은 주제입니다. 이런 진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동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실로 묶어서 공중에다 띄워놓은 형태입니다. 어쨌든 진동이 충분히 빠른 속도가 되면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돼서 소리로 나오고요. 근데 이 진동이 일어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진동은 영어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오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아주 넓은 의미의 진동을 뜻하는 것 같고, 오실레이션은 좀 잘 정의된 진동, 특정 주파수로 계속 떨린다든지, 아니면 그 진동이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든지 하는, 그리고 불규칙적인 진동이 아니라 굉장히 잘 정의된 운동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의 필수 요소가 뭐냐? 이게 진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겨놓고 놨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뻣뻣하게 찰흙으로 만든 것처럼 제자리에서 멈춰 있다고 하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죠.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야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복원력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왜 이게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저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게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미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자신의 관성 때문에 계속 가려는 그런 성질입니다. 즉, 이 자가 갖고 있는 질량이 이 진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성이 없으면은 이 물체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가장 좋은 진동 예시가 스프링인데요. 이렇게 자바닥에다 놓으면 이렇게 깔끔한, 물론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긴 하지만 비교적 선명하게 우리가 이 진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리학에서
진동을 다룰 때마다 용수철이 등장하는가 생각해보면 이 스프링이 바로 복원력을 가져다주는 요소입니다. 이걸 당겼을 때 자기 자리로 가져가고 너무 압축됐으면 다시 밀어내는 이런 복원력을 스프링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Q는 관성, 즉 질량을 대표합니다. 물론 이 용수철 자체도 질량이 있지만 대부분 용수철은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져서 질량을 무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력을 가진 물체와 질량을 가진 물체가 깔끔하게 분리된 것이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은 진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의 복원력을 키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를 두껍게 하면 복원력이 증가합니다. 또는 자의 재질을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바꾸면 이게 탱탱하다는 것은 복원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복원력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두께를 바꾸거나 재질을 바꾸면 관성도 같이 달라집니다. 질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물체에서는 복원력과 관성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만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용수철 진동은 그 둘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물리학에서 다루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이 용수철을 복원력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즉 더 딱딱한 걸 쓰면 이번에는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용수철은 훨씬 더 잘 늘어납니다. 잘 늘어나면 그 특징이 아까보다 이 진동이 좀 느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원력이 크다는 것은 진동 주파수를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원력이 크면 저기가 벗어났을 때 빨리 당기기 때문에 빨리 당기고 가까이 왔을 때 또 빨리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 진동을 빨리빨리 밀어당기게 만드는 거죠. 관성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이 진동에 비해서 이 진동은 확실히 더 느립니다. 진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동에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이 진동의 주파수가 느리게만 느려집니다. 복원력은 강할수록 진동 주파수를 키우고 관성은 크면 클수록 진동 주파수가 줄어든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해볼 것은 이 진동의 대표적인 이 용수철 진동에 있어서 물체 이동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질량이 m이라고 해봅시다. 용수철의 원래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물체 m을 매달음으로써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아래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용수철이 위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이게 복원력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용수철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얼마나 많이 커질 것이냐? 일단 우리는 그 힘이 x에 비례한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어떤 상수 k만큼 이걸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죠. 반대 방향으로 이 정도의 세기로 잡아당깁니다. 2배를 늘리면 2배의 힘의 세기로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이렇게 비례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이 사실은 다음에 다시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인정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는 또 복원력뿐만 아니라 이 용수소를, 이 질량을 땅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존재.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힘을 쓰게 되면요. 그래서 최종 힘은 복원력과 이게 둘이 합쳐져서 이건 아래 방향이니까 플러스 mg가 되겠죠. 그러면 힘을 알게 됐으면 이게 바로 이 물체를 가속하는 F는 ma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은 이게 바로 운동 반경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어떻게 되는지를 풀면 되는데요. 일단 mg가 있는 경우에 살짝 복잡해져서 우리가 중력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진동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력이 포함 안 되려면 이 시스템을 옆으로 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 용설이 이 정도 길이에서 요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X가 되는 거고요. 이 물체는 마이너스 kx의 힘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물체에 의해서 이게 가속된다고 놓고 이걸 쓰면은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입니다. A는 시간에 대한 x의 두번 미분입니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푼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식을 항상 만족하는 xt를 구하는 겁니다. x가 t에 대해서 어떤 함수여야지 이 식을 만족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묻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1 혹시 x가 이런 함수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요. m 곱하기 이걸 두 번 미분하니까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k이고 x니까 이걸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자, mk 이것들은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식이 항상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죠. t가 특정한 값일 때만 이 식이 만족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t에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야 이 식을 만족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t 5제곱을 넣어볼 수도 있고 t분의 1을 넣어볼 수도 있고 로그 t를 넣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식들을 넣어볼 수가 있는데 다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어떤 식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다시 자기 자신의 형태와 똑같은 걸로 나와야 됩니다. 미분하면 모든 함수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주는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2의 t승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미분해도 자기 꼴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2의 at라고 해보죠. 뭔가의 t가 있다 라고 이렇게 써보면은 이걸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에 2at가 되고 마이너스 t
2의 ATL. 이것과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 뭐냐, m과 k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a를 어떻게 해야지 이 식을 만족시킬 것이냐. 가능한가요? a가 마이너스 n분의 k의 루트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죠. 그래서 exponential i 뭐 t는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신다고 하면은 exponential i 뭐 t가 결국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인 네모 t도 이 식을 만족하게 돼요. 두 번 미분합니다. m 네모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의 함수의 재밌는 점은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사인 네모 t가 되고요. 오른쪽 마이너스 k 사인 네모 t입니다. 자, 약분됩니다. 결국 네모 제곱은 n분의 k. 그래서 네모는 루트 n분의 k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풍부의 조개예요. xt가 사인 루트 n분의 kt면 이 식을 만족한다. 답을 찾은 건가요? 근데 여기 2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만족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상수 a가 곱해져도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만 되나요? 코사인도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 하나가 답이라고 하면 이 각각이 답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해도 답이 돼요. 이런 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가능한 모든 가능한 형태를 다 써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a와 b를 같이 써주면 좋고요. 또는 a sin 여기 위상항이 들어가도 이 식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한 해를 다 써준 거죠. a와 b를 무슨 값을 바꾸든지 또는 a와 파이를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이 식을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c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지금 옆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x가 증가했다가 다시 0을 돌아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떤 값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를 왕복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플러스 a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a만큼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 수학식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가 작은 진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파이가 있어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t가 0일 때 맨 처음에 여기다가 놓고 물질을 쭉 잡아 당겨놓고 손을 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는 상황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얻을 것이냐? 파이를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물체 이동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A와 파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물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시간에 또는 어느 시간에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A와 파이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한 복원력과 관성이 진동주파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말했습니다. 진동주파수는 이겁니다. 시간이 흐를 때 얼마나 빨리 오실레이션을 하느냐, 그걸 이 값이 결정하는데, 그 진동주파수를 우리가 루트 n분의 k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수학적으로. 자, 보십시오. 복원력이 크다는 것은 요수선 상수가 크다, 용수들이 딱딱하다는 얘기고, 관성이 크다는 것은 이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주파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이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보고 싶냐면, 이 식을 어차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의 질량을 알고 이것의 K 값을 알면 이 물체가 얼마나 1초에 얼마나 많이 진동을 할 것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수식으로. 그럼 이걸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 이것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한 100g보다는 훨씬 안 되고, 여러분 우유 작은 팩이 200g입니다. 한 뭐 20g,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걸 알아내려면, 이것의 K 값을 알아내려면 몇 뉴턴의 힘을 줬을 때 몇 cm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뉴턴의 힘을 줬을 때 1m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에요. 그때 K 값이 1입니다. 그래도 제가 뉴턴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이거 질량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는 거는 우리가 이 추의 질량을 모르지만 이 추를 매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는 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7.5cm)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질량 mg의 질량 m에 의한 중력에 따라서 K 델타 X만큼 늘어나는데요. 이게 7.5cm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안다는 거는 우리가 n분의 k를 알면 되니까 n분의 k를 이쪽으로 보내면 델타 X분의 G가 됩니다. 즉 m과 k를 따로 모르더라도 델타 X를 알면은 G는 중력가속도니까요. 이 물체의 진동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면 한번 방금 얻은 값을 대입해 볼 거예요.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치고 7.5cm였죠. 미터 단위로 바꾸니까 0.075입니다. 이건 대략 75분의 많이 되죠? 이거는 100이고 루트 70은 얼마인가요?
5 루트 5입니다. 8, 8이 64, 9, 80. 8과 루트 75는 8과 9 사이에 있는 숫자 정도 될 텐데 8.5라고 하죠. 대략. 근데 오메가는 뭡니까? 2파이가 곱해진 F입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F는 2파이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2파이는 대략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곱하기 8.5, 100. 6, 5, 30, 8, 48, 51. 51분의 100이네요. 그럼 대략 2입니다. 2헤르츠라고 하죠. 1초에 2번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 2, 3. 대략 1초에 2번 진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식이 우리가 구한 수학적 해석이 실제 현상과 크게 유사하다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여기까지. 자, 아까는 우리가 간단한 식을 얻기 위해서 마찰 없는 평면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영수적 진동을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로 매달려 있는 영수적 진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중력이 추가됐고요. 따라서 F는 마이너스 KX의 인기가 되고 이게 MA와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됩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여기 상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XT가 어떤 함수여야지 이 식을 만족할까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코사인 사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둘은 서로 상쇄될 수 있지만 얘가 남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A 사인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루트 n분의 k를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게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나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상수를 포함시켰을 때 두 번 미분은 어차피 사라지고요. 여기는 상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상수와 마이너스 k가 곱해진 게 mg랑 상쇄가 되면 되겠죠. 이 상수를 즉 마이너스 k 곱하기 상수가 플러스 mg랑 만나서 0이 돼버리면 저는 상수가 얼마나요? k분의 mg 즉 xt는 일산 이렇게 하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까 알고 있던 원래 진동에 어떤 특정한 값이 더해집니다. 가져보겠습니다. 만약 중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서 여기 운동의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당겼다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는 거죠. 이게 중력이 없는 운동인데 중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 진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평형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내려왔냐 하면은 이게 딱 내려온 길이거든요. mg를 k로 나눈 게 이게 평형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 길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사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있냐 없냐는 이 운동의 중심점, 이 평형점만을
이동한 것 뿐이다. 그 외에는 다 똑같다라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맞고 수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물체가 왜 하필이면 코사인 사인이라는 삼각함수,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때 도대체 왜 이걸 삼각함수를 열심히 배우고 뭐 사인을 더했다 코사인을 더했다 곱을 하면 어떻게 되고 나누면 어떻게 되고 사인 2세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귀찮게 열심히 배웠는데 왜 사인 코사인의 수학책에 이렇게 수학책이 마치 사인 코사인의 목을 매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났고 벗어났을 때 다시 회복하려는 그 성질이 벗어난 것에 비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물체는 사인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좀 그런 비유긴 하지만 여러분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 50kg입니다. 50kg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내 키에 50kg이면 건강한 체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3kg를 찍었습니다. 아, 이거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얼마만큼 되냐? 3만큼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58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8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3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은 8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더 다이어트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몸무게는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3이에요. 그러면 예전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때 과거의 3일 때의 그 느낌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올라갔었는데 이상이 지금은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도 몸무게가 내려옵니다.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뭔가 내 몸이 내려가고 내 몸이 뭔가 정상을 찾아가는 와중에 있을 때는 다이어트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꽤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50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그만둡니다. 이제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만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해놓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습관들의 효과로 인해서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 놓고 더 먹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더 먹고 그러다 보면 더 먹하다 보면 결국에는 최저점을 찍고는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반응이 지금 내 상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은 항상 사인 형태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수학이 알려주는 바인데 실제로 물리적인 우리 이 세상의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는 사인과 코사인 형태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왕 나온 김에 그만 얘기를 하자면 방금은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어떤 하는 변화, 어떤 가속도가 마이너스 x에 비례하는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현재 값에 대해서 내가 그 변화율을 현재 값에 마이너스 값으로 준다. 이것과 이거 두 개 다르거든요. 이거는 가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을 얼마나 악셀을 얼마나 세게 밟을 건 얘기고 이것은 현재 속도를 내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맞춘다는 위치에 마이너스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현재 3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큼의 속도를 가져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의 기울기로 나는 내려가는 겁니다.
쭉 내려오다 보니까 2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기울기를 마이너스 2로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3은 더 급하고 마이너스는 좀 더 만만하죠. 마이너스 2 기울기를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1이 됐습니다. 내 값이. 그러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속도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현실에 가깝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난다 라고 치면 이 사람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조져요.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형태의 그래프.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의 변이가 나의 기울기에 직접 연관된다라고 하면 익스포넨셜 형태의 결과가 나오고요. 나의 변화의 변화가 2차 미분 값이 내 현재 있는 상황에 비례한다 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물리학 이 세상에 일어날 많은 현상들은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런 형태는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납니다.